요건 이제 가용성 측면인데 결국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자체가 데이터 플랜하고 지금 컨트롤 플랜이 결부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요 성능 자체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 이제 국한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 장비들이 출시가 되면 이 장비는 뭐 1기가를 처리하는 장비, 이 장비는 5기가, 10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넘어서면 트래픽이 이제 더 크게 들어오거나 어떤 이제 공격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결국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자체를 분산을 시키든가 아니면 동일 장비를 여러 개다 놓고 이 윗단의 장비에서 트래픽을 분기를 시키든가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얘보다 더 큰 장비로 대개체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 자체가 결여가 되면서 어떤 이런 상황 자체에서 서비스 딜레이 타임이나 이 로스되는 타임 자체가 길어지는 게 현재 이제 좀 제약사항이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컨트롤 플랜이 지금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장비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인프라가 꾸려지면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모니터링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지표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API가 됐든 SNMP가 됐든 자체 이제 CLI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지표들을 다 수집을 하는데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집을 하는 이런 지표들 자체는 스루프, CPU, 메모리, 뭐 L4L7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당 리퀘스트가 얼마냐, 현재 물고 있는 커넥션이 얼마냐, 이 정도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갖는 부하율 자체만 이제 측정을 하는 지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ADC가 움직이는 위치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앞단에서 게이트웨이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최악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서비스는 되는데 느려요. 되게 난감하거든요.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네. 이게 느리다는 게 지금 유저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 구간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이게 인터넷의 회선의 문제인지 데이터 센터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장비를 핸들링하는 로드 밸런서의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있는 서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지표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네트워크 관점의 지표만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저희 운영하는 인프라 자체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뭐 과거 한 4, 5년 전, 뭐 6년 전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제 그 다변화 전략으로 이제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결국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 자체를 재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새롭게 지금 배포되는 이 인프라 자체에 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경비를 최적화시키면서 지금 연동을 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이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자체의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거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지금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움직이는 VM 형태거든요. 얘를 들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결국 이제 자원에 대한 재사용,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 지금 배포돼 있던 자원 자체를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것들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의 이제 ADC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많이들. 지금 그분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림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뭐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IAC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코드 베이스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 코드를 가지고 연계를 시키면서 이제 자동화된 체이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되지만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IAC 기준으로 하고 인프라 자체가 코드 베이스로 좀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죠. 이 물리적 이거보다 약간 소프트 디파인드로 돼야지만 네, 그게 맞습니다.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보는 이제 궁극적인 형상이라고 보고 그런 모델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형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